어느 날 갑자기 바닷속에서 거대한 눈알이 발견된다면 어떤 기분이실까요? 2018년 10월 플로리다 해변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해변을 거닐던 관광객이 모래사장에 박혀있는 농구공만한 크기의 거대한 눈알을 발견했거든요. 전문가들이 달려와 조사해봤지만 어떤 해양 생물의 것인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바다엔 우리가 모르는 비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구 표면의 71%를 차지하는 바다이지만 인류가 탐사한 부분은 고작 5%에 불과해요. 나머지 95%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죠. 그 깊고 어두운 바닷속에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생명체들과 현상들이 숨어 있을 거라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바다 깊숙한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늘 높은 곳까지, 그리고 우리 일상 속에 숨어있는 불가사의한 현상들까지 함께 탐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깊은 바닷속 4,000m 아래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현상부터 시작해보죠. 2019년 영국 해양연구소 팀이 태평양 심해를 탐사하던 중 정말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해저면 곳곳에 동그란 구멍들이 수천 개씩 뚫려 있더라는 겁니다. 각 구멍의 지름은 대략 2m에서 4m 정도였고요. 깊이는 약 50cm에 달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거대한 송곳으로 바닥을 뚫어놓은 것 같은 모양새였죠. 더욱 신기한 건 이 구멍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었다는 점이에요. 무작위로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마치 누군가 계획을 세워서 뚫어놓은 것처럼 규칙적인 패턴을 보였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런 완벽한 구조물을 만들어낸 걸까요? 연구진들은 처음엔 특정 심해 생물의 서식지로 추정했습니다. 심해에는 바닥에 굴을 파고 사는 생물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갯지렁이류나 조개류들이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구멍들 주변에서 어떤 생물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배설물도, 먹이 찌꺼기도, 심지어 미세한 DNA 조각도 검출되지 않았어요. 심해 카메라로 몇 주간 관찰해봐도 구멍 안팎으로 드나드는 생물은 없었고요. 더 놀라운 건 시간이 지나도 구멍이 메워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보통 바닷속에선 퇴적물이 쌓여서 이런 구멍들이 금세 사라지는데 말이에요. 해류의 흐름이나 중력에 의해 자연스럽게 흙이나 모래가 쌓이기 마련인데 이 구멍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깨끗하게 유지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해저 지각 변동으로 인한 가스 분출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구 내부에서 올라오는 메탄가스나 황화수소가 해저면을 뚫고 나오면서 이런 구멍들을 만들었을 거라는 가설이었어요. 하지만 가스 누출 흔적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수질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화학물질이나 가스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가설로는 운석 충돌설이 제기되기도 했어요. 아주 작은 운석들이 연속적으로 떨어져서 이런 구멍들을 만들었을 거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운석 충돌이라면 구멍 주변에 충격으로 인한 변화된 물질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흔적도 없었어요. 게다가 이렇게 규칙적인 패턴으로 운석이 떨어질 확률은 천문학적으로 희박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지금도 이 미스터리한 구멍들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아직 모르는 심해 생물의 흔적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어떤 현상일까요?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알려지지 않은 물리적 현상의 결과일 수도 있고 정말 외계에서 온 무언가의 흔적일 수도 있겠죠. 바다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수수께끼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하늘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2020년 12월 인도네시아 자바섬 상공에서 목격된 기이한 광경을 소개해드리죠. 현지 시간 오후 3시 맑은 하늘에 갑자기 거대한 소용돌이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소용돌이가 아니었어요. 마치 누군가 하늘에 커다란 나선을 그려놓은 것처럼 완벽한 원형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지름이 무려 30km에 달했다고 합니다. 더 신기한 건 이 소용돌이가 1시간 넘게 그 자리에 머물렀다는 점이에요. 보통 구름은 바람에 따라 계속 이동하는데 말이죠. 당일 자바섬 일대의 풍속은 시속 15km 정도였는데
이 정도 바람이면 구름이 빠르게 이동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소용돌이 구름은 마치 하늘에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게다가 소용돌이 중심부는 완전히 뚫려 있어서 파란 하늘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이런 현상을 홀 펀치 클라우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보통은 훨씬 작은 규모로 나타나고 완전한 원형을 이루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특히 이렇게 오랫동안 한자리에 머무르는 경우는 거의 전례가 없었어요. 인도네시아 기상청에서 급히 조사에 나섰지만 당일 해당 지역에 특별한 기상현상은 관측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압 변화도 없었고 온도나 습도에 급격한 변화도 없었다고 해요. 레이더로 상층 대기를 관찰해 봐도 특별한 이상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이런 완벽한 소용돌이 구름을 만들어낸 걸까요? 일부에서는 지진 전조 현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강한 지진 발생 전에 대기 중 전자기장이 변해서 이상한 구름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각의 압력이 가해지면 전기적 변화가 일어나고 이것이 대기 중의 수증기나 먼지 입자들에 영향을 줘서 특이한 구름 형태를 만들어낸다는 이론입니다. 실제로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지진 전에 나타나는 지진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후 몇 달간 자바섬 일대에 큰 지진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규모의 지진은 있었지만 이런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낼 만큼 강력한 지질학적 변화는 관측되지 않았어요. 그럼 도대체 저 소용돌이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우리가 아직 모르는 대기 현상일까요? 아니면 정말 자연이 만들어낸 신비로운 예술 작품이었을까요? 미스터리는 바다와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위에도 신비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시베리아의 한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이상한 사건을 들어보세요. 2021년 여름, 러시아 야쿠티아 지역의 베르호얀스크라는 마을에서 땅속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마을은 겨울 최저기온이 영하 60도까지 내려가는 극한의 추위로 유명한 곳이에요. 마을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밤중에 땅 밑에서 기계음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고 해요. 마치 거대한 엔진이 돌아가는 것 같은 웅웅거리는 소리였다고 합니다. 처음엔 지하에 매설된 파이프라인 문제로 생각했는데요. 조사 결과 해당 지역엔 그런 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하철이나 지하도로도 물론 없고 근처에 공장이나 발전소 같은 시설도 없었어요. 더욱 이상한 점은 이 소리가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들려왔다는 거예요. 정확히 오전 2시 30분부터 시작해서 약 45분간 지속됐다고 합니다. 마치 누군가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땅속에서 작업을 하는 것 같았어요. 소리의 세기도 일정했고 리듬도 규칙적이었다고 주민들은 증언했습니다. 자연현상치고는 너무나 인위적인 패턴이었죠. 지질학자들이 달려와 정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진계를 설치해서 지하 진동을 측정해 봤는데요. 실제로 땅속 깊은 곳에서 규칙적인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그런데 이 진동의 패턴이 자연현상과는 전혀 달랐어요. 너무나 규칙적이고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지진이나 지각 변동으로 인한 진동이라면 불규칙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패턴을 보여야 하는데 말이에요. 일부 전문가들은 지하 동굴에 바람이 불어서 생기는 소리라고 추정했습니다. 동굴 내부의 공기가 온도차에 의해 이동하면서 특정한 소리를 낼 수 있다는 이론이었어요. 하지만 그 지역은 동굴이 형성되기 어려운 지질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영구 동토층이 두껍게 형성되어 있어서 큰 규모의 지하 공동이 생기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또 다른 가설로는 지하 마그마의 이동으로 인한 소리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화산 활동의 다른 징후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하수의 온도 변화도 없었고 화산가스 같은 것도 검출되지 않았어요. 주변 식물들의 성장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그마 활동이 있다면 분명히 다른 징후들도 함께 나타났을 텐데 말이죠. 결국 이 땅속 소리의 정체는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어요. 혹시 우리가 아직 모르는 지구 내부의 물리 현상일까요? 아니면 정말 누군가 지하에서 비밀스러운 작업을 하고 있는 걸까요? 상상력을 발휘하면 온갖 추측이 가능하지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답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좀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동물들도 때로는 우리를 놀라게 하는 미스터리한 행동을 보입니다. 2019년 호주 퀴즈랜드에서 벌어진 일화를 소개할게요. 한 목축 농가에서 기르던 소떼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뿔뿔이 흩어져서 풀을 뜯던 소들이 어느 날부터 완벽한 원형을 그리며 서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이 둥글게 원을 그리고 서 있는 그런 말이에요. 농장주가 처음 발견했을 땐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째 같은 현상이 반복되자 신기해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수의사와 동물 행동학자들까지 몰려왔죠. 소들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목장 한가운데 모여서 원을 그리며 서 있었고요. 약 1시간 정도 그 자세를 유지했다고 해요.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흩어져서 평범하게 풀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행동이 계층 구조를 보였다는 점이에요. 나이가 많고 덩치가 큰 소들이 원의 바깥쪽에 서고 어린 소들이 안쪽에 위치했어요. 마치 어른들이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본능적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위험한 포식자나 위협적인 요소는 전혀 없었어요. 호주의 그 지역엔 소에게 위험을 가할 만한 야생 동물이 거의 없거든요. 전문가들이 조사해 본 결과 소들의 건강 상태는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스트레스 수치도 오히려 평균보다 낮았어요. 혈액 검사, 행동 분석, 신경학적 검사까지 해봤지만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 원형 집합 행동을 할 때의 소들이 더 평온해 보였다고 관찰자들은 증언했어요. 마치 명상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걸까요? 일부에서는 지자기장의 변화 때문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소를 비롯한 많은 동물들이 지구의 자기장을 감지할 수 있거든요. 철새들이 장거리 이동을 할 때도 지자기장을 나침반처럼 이용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혹시 지자기장의 미세한 변화가 소들의 행동에 영향을 준 걸까요? 하지만 해당 지역의 지자기장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가설로는 천체의 영향이라는 주장도 있었어요. 달의 위상이나 태양 흑점 활동이 동물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많은 동물들이 보름달이나 신월 때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명확한 상관관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소들의 월의 원형 집합은 달의 위상과 관계없이 불규칙하게 나타났거든요. 혹시 소들만의 특별한 의사소통 방식이었을까요? 최근 연구에서는 동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사회적 행동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요. 코끼리들이 죽은 동료를 애도하는 의식을 치른다든지 돌고래들이 자신만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는 놀라운 발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들의 원형 집합 행동도 이런 고도의 사회적 의사소통의 한 형태일 수 있겠죠. 결국 소들의 원형 집합 행동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동물들만의 특별한 의사소통 방식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자연의 신비로운 현상이었을까요? 답을 찾기 위한 연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식물 세계의 미스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식물도 때로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현상을 보여줍니다. 2020년 일본의 한 연구팀이 발견한 신기한 현상을 소개해 드릴게요. 도쿄 근교의 한 산림에서 자라는 참나무들이 이상한 패턴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무들은 햇빛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서로 경쟁하며 자라잖아요. 키 큰 나무가 작은 나무 위를 덮어서 햇빛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런데 이 참나무 숲은 달랐습니다. 키 큰 나무들이 일부러 가지를 옆으로 뻗어서 작은 나무들에게 햇빛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주더라는 거예요. 마치 큰 나무가 작은 나무를 보호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생존 경쟁보다는 상호부조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런 현상은 식물학에서 매우 드문 사례라고 합니다. 연구진이 자세히 관찰해 보니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런 현상이 혈연 관계가 있는 나무들 사이에서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같은 어미나무에서 나온 새싹들끼리만 이런 협력 행동을 보였어요.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진 나무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경쟁적인 성장 패턴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나무들이 서로의 유전적 관계를 알 수 있는 걸까요? 식물에게도 우리가 모르는 의사소통 방법이 있는 걸까요? 더욱 흥미로운 건 이 협력 행동이 계절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었어요. 봄과 여름에는 협력적인 성장을 보이다가 가을이 되면 다시 경쟁적으로 변했어요.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개체의 생존이 우선되어야 하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복잡한 행동 패턴을 식물이 어떻게 조절하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식물들이 뿌리를 통해 화학 신호를 주고받는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위험을 감지했을 때 서로에게 경고 신호를 보낸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어떤 식물이 해충의 공격을 받으면 특정 화학 물질을 분비해서 주변 식물들에게 위험을 알린다는 거죠. 주변 식물들은 이 신호를 받고 미리 방어 물질을 생산해서 공격에 대비한다고 합니다. 참나무들의 협력 행동도 이런 화학적 의사소통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뿌리나 잎에서 분비되는 특정 물질을 통해 유전적 유사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성장 패턴을 조절할 수 있다는 이론이에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이런 복잡한 행동을 조절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식물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신비롭습니다. 단순히 햇빛과 물만 있으면 살아가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복잡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의사소통을 하는 능동적 생명체인 셈이죠. 앞으로 식물 연구가 더 발전하면 더 많은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이제 인간이 만들어낸 미스터리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의 발달과 함께 새로운 종류의 수수께끼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2021년 독일에서 벌어진 이상한 사건을 소개해 드릴게요. 베를린의 한 IT 회사에서 근무하는 프로그래머가 회사 서버에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밤 오전 3시 33분이 되면 회사 서버에 누군가 접속을 시도한다는 거예요. 처음엔 단순한 해킹 시도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 접속 기록이 너무나 규칙적이었습니다. 365일 내내 정확히 같은 시간에 같은 패턴으로 접속 시도가 이루어졌어요. 주말이든 공휴일이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심지어 정전으로 서버가 다운됐던 날에도 복구되자마자 똑같은 시간에 접속 시도가 있었습니다. 마치 시계처럼 정확한 타이밍이었어요. 보안팀에서 즉시 조사에 나섰지만 접속 출처를 추적할 수 없었습니다. IP 주소도 매번 달랐고 그 주소들을 역추적해봐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주소들이었어요. 마치 가상의 주소에서 접속하는 것 같았습니다. 프록시 서버나 VPN을 이용한 접속도 아니었어요. 기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의 접속이었습니다.
접속자는 매번 같은 파일들을 확인했어요.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요. 정확히 17초간 접속을 유지한 후 연결을 끊었습니다. 17초라는 시간도 매일 똑같았어요. 1초의 오차도 없이 말이에요. 사람이 수동으로 하는 작업치고는 너무나 정확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보안 전문가들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해커들이 보통 불규칙한 패턴으로 접속을 시도하는데 이렇게 규칙적인 접속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아무런 악의적 행동도 하지 않으니 더욱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냥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확인만 하고 가는 신비로운 방문자 같았습니다. 혹시 인공지능이나 자동화 프로그램의 오작동일까요? 하지만 그렇다면 어떤 시스템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지 추적이 가능해야 하는데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어요. 아니면 정말 누군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매일 서버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도 이 미스터리한 접속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연 현상 중에서도 특히 신비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오로라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하지만 오로라보다도 더 신기한 현상이 있어요. 바로 스프라이트라고 불리는 상층 대기 방전 현상입니다. 2020년 아이슬란드에서 촬영된 스프라이트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어요. 마치 하늘에서 거대한 해파리가 춤추는 것 같은 환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스프라이트는 뇌우가 발생할 때 성층권 상공에서 나타나는 붉은색 섬광입니다. 번개와 비슷하지만 위치도 다르고 색깔도 달라요. 번개는 구름에서 땅으로 향하지만 스프라이트는 구름 위 50에서 90km 고도에서 나타납니다. 지속 시간도 번개보다 훨씬 짧아서 보통 몇 밀리초 정도만 지속되죠. 그래서 육안으로는 거의 관찰하기 어렵고 고속 카메라로만 촬영이 가능해요. 이 현상은 1989년에 처음 우연히 발견됐습니다. 미네소타 대학교 연구진이 뇌우를 촬영하던 중 우연히 포착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상층 대기에서 이런 방전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어요. 파일럿들 사이에서 상층 번개에 대한 목격담이 있었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스프라이트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발생하는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우주에서 오는 고에너지 입자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우주선 코스믹 레이라고 불리는 고에너지 입자들이 대기와 충돌할 때 생기는 전기적 변화가 스프라이트를 유발한다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관측 사례가 많지 않고 재현 실험도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구에 어려움이 많아요. 더 놀라운 건 스프라이트가 지구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목성과 토성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관측됐거든요. 이건 스프라이트가 단순한 지구 대기 현상이 아니라 우주적 규모의 물리 현상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혹시 우리가 사는 이 우주 전체에 걸쳐 일어나는 어떤 거대한 전기적 현상의 일부일까요? 우리가 사는 이 우주엔 정말 신비로운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어요. 스프라이트 같은 현상을 보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물리 법칙이나 자연 현상이 얼마나 많은지 실감하게 됩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더 많은 미스터리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인간의 의식과 관련된 미스터리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 미국의 한 수면 연구소에서 발견한 놀라운 현상이에요. 연구진이 수면 중인 피표자들의 뇌파를 관찰하던 중 설명할 수 없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특정 피험자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뇌파가 갑자기 완전히 다른 패턴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마치 다른 사람의 뇌파인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이런 현상을 보이는 피험자들이 모두 같은 꿈을 꾼다고 보고했다는 점입니다.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말이에요.
실험에 참가한 피험자들은 서로 만난 적도 없고 공통점도 거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나이, 성별, 직업, 거주 지역 모두 달랐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뇌파 패턴을 보일 때는 모두 비슷한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의 내용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거대한 도서관 같은 공간에서 무언가를 찾아다니는 꿈이었어요. 그 공간엔 끝없이 많은 책들이 있었고 꿈을 꾸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 특정한 책을 찾으려고 노력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 책이 무엇인지, 왜 찾으려고 하는지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막연한 아쉬움과 갈증 같은 감정만 남았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이 현상을 집단 무의식의 발현이라고 잠정 명명했어요. 칼 융이 말한 집단 무의식이 실제로 존재하며 수면 중에 특정 조건이 갖춰지면 서로 다른 개인들이 같은 무의식 영역에 접근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왜 일부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양자 역학적 현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했어요. 인간의 의식이 양자 수준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이런 공유 경험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론이었죠. 하지만 이것도 아직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의식의 본질 자체가 아직 완전히 해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야기들은 모두 실제로 보고된 사례들입니다. 바닷속 미스터리한 구멍들부터 시작해서 하늘의 소용돌이 구름, 땅속에서 들리는 정체불명의 소리, 동물들의 신비한 행동, 식물들의 협력, 디지털 세상의 수수께끼, 자연현상의 신비, 그리고 인간의식의 미스터리까지 살펴봤습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더 많은 미스터리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의 수수께끼가 해결되면 그보다 더 복잡한 새로운 수수께끼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과학의 매력이자 한계일 수도 있겠죠. 어떤 것들은 언젠가 과학적으로 설명될 날이 올 거고, 또 어떤 것들은 영원히 수수께끼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미지의 영역들이 있기에 우리의 삶은 더욱 흥미롭고 경이로운 게 아닐까요? 모든 것이 다 설명되고 예측 가능한 세상이라면 얼마나 재미없을까요? 아직 우리가 모르는 신비로운 현상들이 무수히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희망적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미스터리들이 발견되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인간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